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에서 제약바이오를 맡고 있는 허혜민입니다. 이번에 제약바이오 하반기 전망을 갖고 찾아뵀는데요.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신 분도 하실 분들도 좀 고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그래서 하반기 전망에 대한 제목은 바이오의 시간은 다시 오는가라고 지었는데, 저는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섹터에 대한 하반기 전망을 쭉 들으시면서 좀 더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금일 제가 녹화 기준으로 뭐 긍정적인 소식도 저희 섹터의 한미약품의 기술 이전 소식도 나왔고, 얼마 전에는 녹십자 관계사인 큐레보의 M&A 소식도 나왔는데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그거를 인지하고 있고,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 소식들, 그리고 펀더멘탈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보시죠. 하반기 전망은 제가 일단 그 핵심 동력은 진정과 혁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섹터가 잘 되려면 진보하는가, 진전하는가, 그리고 혁신이 있는가인데,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향후에도 좀 쌓일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탑픽은 그 유한양행하고 ST팜이고, 관심 종목으로 알테오젠, 에클론, 지아이노베이션 이렇게 여기 작성을 했는데, 이 이후에 D&D 파마텍이 데이터, 메시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D&D 파마텍도 같이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섹터에 대한 코스닥 제약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에 대한 추인데요. 뭐 코스닥도 코스피 대비 많이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코스닥 제약 지수는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또 항상 좋아해 주신 분들이나 투자하신 분들은 소외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기준 5월 기준으로 이미 코스닥 제약 지수가 작년 하반기 수준으로 회귀를 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도 언더퍼폼을 한 상황이고요. 뭐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것들은 긍정적이었던 소식들이고, 노이즈가 좀 있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하나 좋은 소식들이 계속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저희 섹터는 수급에 대한 쏠림들, 뭐 대외 환경 요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연말 연초 정도에 사실상 좀 걱정하거나 우려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기술 이전의 성과가 작년에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과연 이 작년에 좋았던 성과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런 고민이 최근에는 조금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는, 이 왼쪽에 보시는 거는 빅파마양 기술 이전 건수랑 금액 추이고, 오른쪽은 전반적인 기술 이전의 건수랑 금액 추인데, 보시면 작년이 워낙 레코드 하이, 정말 기록적으로 기술 이전을 잘 해왔던 해였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5월까지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해 연간 기술 이전했던 거 최대 마일스톤에 지금 50%까지 수준이 왔고, 오늘 이제 한미약품의 릴리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사실상 더 넘는 50%를 넘는 수준이라서 올해는 작년에 유사하거나 더 작년을 뛰어넘는 성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체감상 이렇게 기술전이 잘 됐는데 바이오가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안 나오지? 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빅파마 향으로 좀 소식이 적었어서, 작년에 워낙 빅파마 향으로 기술 이전이 잘 나왔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올해 좀 다양한 딜들, 서구권 향으로 기술 이전도 나오고
중화권향으로도 기술 이전이 나오는 그런 다양한 딜들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여러 딜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상반기에 안 나온 것들이 이제 하반기로 또 대기 중인 모멘텀들도 있어서 저는 하반기에 오히려 나오는 것들이 더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26년 기술 이전들 보면 올해는 좀 더 물질 관련된 기술 이전이 나오는 것 같죠? 작년에는 플랫폼 향으로 기술 이전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이제 물질 향으로도 기술 이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서구권과 중화권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얘기는 그 자사의 물질을 태워서 플랫폼을 접목하고 싶은 서구권의 업체들도 크레디빌리티가 높은 한국의 데이터 신뢰도가 높아서 한국의 플랫폼을 접목해서 기술을 이제 개발해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중화권 회사들도 이제 글로벌 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K바이오를 선택하는 것도 최근에 관찰이 되고 있어서 지금 서구권과 중화권의 선택을 모두 받고 있는 좋은 점점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플랫폼을 좀 좋아하는 대표적인 기업 뭐 노바티스 사례를 봤을 때도 M&A나 라이센스에서 플랫폼 기반의 물질들을 좀 사가고 있는 그런 것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왔던 그 노바티스의 향후 3에서 6개월 내에 한국 바이오텍과 협력한다면 어느 기술을 찾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나왔었을 때 간 외의 조직으로 딜리버리하는 플랫폼도 언급을 했고요. 외신에도 최근에 뭐 이런 그 뇌혈관 투과 장벽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에 대한 그 서구권 회사들의 관심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11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시는 업체들 핑크색으로 표식이 된 업체는 그 빅파마 향으로 기술 이전을 했던 회사, 그리고 파란색은 아직 빅파마 향으로 기술 이전하지 않았으나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플랫폼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 모두 이제 기술 이전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좀 기대할 만한 회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그 근거 배경에는 플랫폼 업체들은 이제 휴먼 POC라고 해서 이제 그 인체 대상으로 효능이나 이런 개념 증명이 입증이 됐을 때 기술 이전이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플랫폼 하는 회사들의 데이터들을 쭉 보니까 언제 나오는가 이런 걸 봤을 때 대부분 다 보시다시피 일상 이상 하고 있는, 심지어 상용화까지 성공한 회사도 있어서 이런 회사들의 데이터가 휴먼 데이터가 올해 내년에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 기술 이전에 대한 좀 더 협상력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높아서 플랫폼 하는 회사들도 저는 향후에는 데이터 나오면서 또 좋은 소식들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질 하는 회사들도 지금 물질하는 회사들은 퍼스트 클래스나 베스트 클래스를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실은 퍼스트 클래스는 휴먼 데이터 없이도 기전적인 굉장히 흥미로운 과학적 기전을 갖고 있거나 이런 설득이 잘 된다고 하면 기술 이전이 될 수 있고, 휴먼 데이터 있으면 더 또 어필이나 협상력 측면에서 우위를 갖겠죠. 그래서 지금 퍼스트 클래스 하고 있는 물질 기반의 회사들도 보시면 대부분 다 휴먼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의 데이터가 잘 나올수록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나 한미의 비만 치료제, 에스티팜의 HIV 치료제, 뭐 오스코텍 카나프의 항암제 내성 관련된 물질들, 이런 것들이 기술 이전 가능성 좀 높고, 그 외의 회사들도 여전히 데이터에 따라서 충분히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베스트 클래스 하는 업체들도 기존 약물 대비 차별화를 잘 내느냐, 요거에 따라서 그것도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굉장히 많이 대기 중입니다. 요 업체들이 대부분 베스트 클래스 하고 있고 휴먼 데이터들 다 보시면 일상 이상에 들어와 있어서 그 휴먼 데이터들 나올수록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데, 최근에 D&D 파마텍 메시 치료제 데이터 통계적 유의성이 잘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 저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한양행 GI
리가캠의 알러지라든지 리가캠 시스톤의 ROR1, 티온바이오의 뭐 자궁 내막증 이런 회사들도 다들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플랫폼, 퍼스트 인 클래스, 베스트 인 클래스 업체들 다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국내 업체들의 그 글로벌에서의 존재감도 저희가 구두 발표에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정말 그 섹터 투자에 대한 성숙도, 그러니까 그 이 바이오에 대한 공부들을 정말 많이 하셔서 예전처럼 단순히 뭐 학회 간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을 반영해주거나 이런 상황은 이제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게 구두 발표를 하느냐, 데이터의 질이 어떠느냐, 요거까지 다 세세하게 따져보고 있는 상황인데. 구두 발표의 건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도에 한 6건 정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올해 상반기 한 5건이니까요. 이게 에스모 하반기 이제 10월 달 정도에 진행되는 유럽 아마케를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구두 발표가 좀 많아지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AACR이니까 이제 전임상에 대한 구두 발표가 많았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아스코 같이 휴먼 데이터, 임상 데이터 발표하는 회사들의 구두 발표가 많아진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점점 글로벌 학회에서 이 K바이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모까지 추가된다고 하면 아직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에스모에도 더 추가가 되면 작년을 넘는 그런 구두 발표 건수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유럽 간학회 이게 다음부터는 이제 학회에 대한 프리뷰 리뷰인데 뭐 일단 학회들이 좀 지나가고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럽 간학회에서는 이번 포인트는 메시였고요. 그 마드리갈의 레즈데페라가 위고비의 메시 적응증 획득 이후에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빅파마들이 메시를 바라볼 때 이 적응증이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번 이제 2라운드는 레즈데피라를 이길 만한 다음 메시 치료제는 누구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데이터인데 GLP-1, GCG 쪽이 최근에 뭐 알트이뮨도 베스트 오브 EASL로 선정이 됐고 이번 D&D 파마텍도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D&D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 썼을 때는 아직 데이터 나오기 전이었으나 데이터 나온 이후에는 섬유화 악화 없는 메시 해소가 이제 57%, 메시 악화 없는 섬유화 개선이 34% 나왔다 보니까요. 베링거 인겔하임이랑 베링거 인겔하임의 서보드타이드랑 물론 직접 비교하기에는 이렇게 그 환자군이라든지 뭐 이렇게 직접 비교 임상은 아니어서 그건 어렵지만 간접적인 지표를 봤을 때 충분히 베스트 인 클래스로 갈 수 있는 좋은 데이터를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스코의 경우에는 지금 아스코 6월 2일 정도에 이제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으나 해외에서는 이제 펜나스 억제제 레볼루션 메디슨이 기립박수를 또 받았고 전이성 췌장암으로 좋은 긍정적인 데이터를 또 나왔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바이젠셀, 뭐 GI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이 구두 발표했고 그 외에 포스터 발표한 회사들도 긍정적인 데이터 발표를 내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학회가 지나가면서 아쉽게 차익 실현이나 뭐 다른 타 섹터의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반영되고 있지는 않으나 데이터는 저는 초록보다 더 좋은 데이터들을 내놓은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결국 이게 기술 이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재평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DA가 6월 5일 날부터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이 ADA에서는 글로벌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이제 레타트로타이드이고요. 3중 작용제고 그
살이 감소, 살 빠진 데이터가 이제 28%, 29% 사이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삼중 작용제에 대한 관심도 재차 좀 일어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월 1회 제형이라든지 그 경구 데이터 이런 것들도 좀 나올 예정이라서 ADA 학회에서 어떤 데이터가 가장 또 주목을 받는지가 이제 학회에서의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내에서도 다수 업체들이 발표 예정이고요. 휴먼 데이터에서 시장에서 조금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펩트론의 월 1회 제형 데이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학회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임상하는 회사들도 좀 덜어 있고요. 지금 R&D에 대한 그 트렌드 이런 것들도 많이 여쭤보셔서 제가 그 이 전자료, 그 하반기 전망자료 전자료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치의 기환에 이제 포함된 내용인데요. 지금 결론적으로 R&D 트렌드는 뭐냐, 비만 다음으로는 이제 뭐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데, 실은 지금은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가 지나간 이후에 숏사이클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과거랑 좀 비슷한데, PD1 쪽에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나 BMS의 옵티보가 이 PD1의 선두권을 두고 경쟁을 했었을 때 보시면, 앞전에서 이제 그 MS 점유율을 가지고 막 치고받고 할 때는 병용도 해보고 이제 서로 이기기 위해서 뭐 딜도 해보고 여러 그 경쟁으로 인한 아주 재미난 파생되는 종목들도 나왔고 재미난 스토리도 나왔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선두권을 딱 잡는 머크의 키트로다가 선두권을 딱 잡기 시작하면서, 특히 폐암에서 잡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키트로다가 승자 독식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대부분을 좀 독식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후발주자들은 여기에 이제 더 뛰어들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후발주자들이 선택하는 거는 숏사이클로 가는 거죠. 이 이후의 먹거리를 찾아서 당시에는 이제 ADC 쪽으로 가기도 하고 카티나 NK 쪽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 숏사이클의 승자는 ADC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숏사이클에 깃발을 꽂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뭐 NO2 기술 이전도 굉장히 크게 됐었고 M&A도 좀 됐었고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오면서 기립박수도 받았던 그런 이슈들로 ADC가 그 숏사이클의 테마를 가져갔었습니다. 반면에 카티나 NK 업체들은 그 숏사이클의 주도권을 잡을 뻔했으나 M&A도 좀 나왔고 기술 이전도 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걸 또 뒷받침할 만한 더 큰 모멘텀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ADC 쪽으로 좀 기울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릴리나 노보가 계속 그 점유율을 두고 막 싸울 때 아주 재미난 딜들도 많이 나왔고 데이터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런데 작년에 이제 릴리가 그 선두권을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사실 비만 관련된 딜이 연초 이후에 크게 의미 있을 만한 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숏사이클은 과연 이제 누가 잡을 것인가 요건데, RNA가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꿈틀하기 시작했고, 다만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는 그 엘라일람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기대치를 좀 미스하면서 하회하면서 좀 주가 주춤했고,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도 비만 관련된 RNA 데이터가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하게 나오면서 요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올해 여름쯤에 나올 만한 큰 데이터 중에 이제 펠라카르센 데이터, 심혈관 질환 쪽으로 3상 데이터가 나올 예정인데, 이게 정말 잘 나온다라고 하면 RNA 쪽으로 이제 숏사이클에서 RNA가 여러 재밌을 만한 데이터가 다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 명확한 숏사이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지금은 각계 전투이나 올해 중순부터 RNA 데이터들 실적 뭐 M&A 데이터 중에 하나만 나오더라도 그게 저는 예상 가능한 게 펠라카르센 데이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온다라고 하면 RNA 쪽으로도 매우 흥미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RNA 쪽에 펠라칼슘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아서 지금은 이제 각계 전투 쪽에서 보고 있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데이터 발표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나올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되고 데이터가 나오면 이게 선반영됐으니까 차익 실현이 발생하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본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좀 두렵고 무섭다 이런 반응 때문에 오히려 먼저 빠지는 것들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보실 때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려감이 반영되어 있는가 이걸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시고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은 종목들에 한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면 더 좋게 반영될 수 있는, 우상향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굵직한 것들이 또 나올 예정이거든요. 유한양의 오스코텍의 렉나자 전체 생존 데이터라든지, 그 고롱지 티슈진의 데이터, 골관절염 데이터라든지, 에클론 에스모에서 예상되는 발표 유방암 1차, 그다음에 아리바이오 비상장사지만 알츠하이머 3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잘 나왔을 경우에는 또 주목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굵직한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요것들은 나오는 시기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코스닥 제약 지수인데요. 월별 수익률입니다. 지금 3월, 4월 제가 발표 자료 썼던 5월까지도 계속 3달 연속 하락하는 좀 드문 상황인데, 계속 좀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잘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으나, 아직까지도 타 섹터에 대한 수급 쏠림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좀 완화가 됐을 때에는 오히려 저희 섹터는 좋은 뉴스들이 좀 웅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좋을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 정책 수급들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대외화의 요소기 때문에, 네, 금리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22년도, 21년도 그 코로나 버블 이후의 금리 상승기 때랑은 지금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때는 펀더멘털 자체도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보시면 21년 이후에 그 코로나 때는 기술 이전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실제로 이제 반토막 나오는, 그러니까 실적 자체도 저희가 기술 이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금리도 올라가는 시기였고,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한미 릴리 딜 미반영인데도 그 당시를 좀 넘어서는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기술전 성과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하고 꼭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바이오텍들이 이제 그 조달 환경도 안 좋았지만 지금은 국민성장 펀드라든지 이렇게 조달 환경이 그때만큼 어렵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서 21년 버블 이후에 그 상황이 다시 도래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지만, 저는 그때랑은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BDC, 국민성장펀드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상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논의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 보도 자료에서 나온 걸 발췌해서 삼상하고 있는 회사들 좀 포함을 시켜봤고요. 보건복지부의 K바이오 육성 방향, 지금 보건복지부의 K바이오 육성 방향은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정부 지원이 많아지면 이제 바이오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승강제의 경우는 아직은 구체적인 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하지만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너무 언더퍼폼하고 있는 상황이고, 곧 7월 달에 3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이때 구체적으로 승강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섹터 그래도 숫자는 안 본다 하지만 숫자도 같이 보자면, 영업이익이나 이제 지금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인데요. 그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을 이제 합산해서 보면 영업이익이 올해 25% 정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섹터가
안 좋지 않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은 나오는 회사들대로 실적이 좀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하는 회사들은 기술 이전하는 회사들대로 또 성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25% 작년 대비 합산해서 내년에도 성장 26% 성장을 하고요. 올해 이제 이익 성장이 가장 폭이 큰 기업, 내년에 폭이 큰 기업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주가는 뭐 여러 요건들로 인해서 조금 부진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펀더멘탈 자체는 회귀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펀더멘탈은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기술 이전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전 소식이 조금 빅파마향으로 뜸했던 거는 상반기에는 오히려 하반기에 좀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쏠림 현상이 있었을 때에 좋은 소식들이 나온 몇 개 회사들이 주가 반영이 제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는 쏠림이 좀 완화된다고 하면 그 기회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은 시간상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시총 순서입니다. 알테오젠의 경우는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마일스톤이 이제 점차 들어오고 MTA가 이게 기술 평가 계약 같은 건데 요게 이제 작년에 꽤 많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제 10건 이상 진행됐고 올해 벌써 2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기술 거래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반 경직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한양행은 지금 주가가 렉나자 승인 전후로 좀 회귀했습니다. 그래서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렉나자에 대한 처방 데이터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고 OS 전체 생존에 대한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 타그리소 대비 탄력도 높게 또 처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에스모 때 데이터가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알러지에 대한 기술 이전도 꽤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IgE 타겟에 대해서 뭐 노바티스라든지 이런 빅파마들의 기술 거래가 올해만 2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빅파마가 저 타겟을 사게 되면 다른 빅파마들도 뭔데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입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 렉나자 마일스톤도 들어올 예정이고 하반기 때 전체 생존 데이터도 나올 예정이고 기대감은 반면에 전혀 없고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서 저는 유한양행도 굉장히 좀 진입하기에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ST팜입니다. ST팜은 RNA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RNA가 만약에 올해 여름쯤에 펠라카르센 데이터가 잘 나왔을 때에는 RNA 쪽의 트렌드가 좀 다시 불 수가 있는데 ST팜은 RNA의 CMO, CDMO를 잘하는 글로벌 탑3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가동돼서 제2 올리고동 돌아가고 있고 지금 서구권뿐만 아니라 중화권에서 업체들이 이제 RNA를 굉장히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기술 이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빅파마들이 중화권에 RNA 하는 파이프라인을 사가잖아요. 그러면 이 수주나 CMO를 누구한테 줄까요? 근데 이 우씨나 이 중화권 기업들은 PPQ 배치나 이렇게 상업 생산을 많이 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ST팜이 그런 상업화 경험도 많고 마침 캐파 확장했던 증설했던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ST팜이 서구권이나 중화권의 모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술 이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퍼스트 클래스 데이터도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3분기 정도에 탑라인 발표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잘 나온다면 기술 이전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실적도 항상 4분기 쪽에 실적 쏠림이 있는 기업이라서 뭐 4분기쯤 되면 보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으나 올해는 1분기부터도 실적이 잘 나오고 2분기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 좋고 수주도 잘 받을 수 있고 RNA 쪽의 트렌드가 올해 중순에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 얘네 갖고 있는 데이터 HIV 데이터도 3분기에 탑라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ST팜도 탑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에클론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관리 종목 해제되고 나서 빠져서 왜 빠질까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그 관리 종목 해제에 대한 차익 실현들, 손바뀜 이런 것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종근당의 보호예수혜자가 6월 1일이라서 혹시 이제 종근당이 수익을 많이 받는데 보호예수 해제되면서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종근당의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최근에 이제 그 국민성장 펀드라든지 이런 출범 소식들로 인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같이 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매각할 동기부여가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데이터도 최근에 그 NCCN에 나오신 분의 이제 인터뷰 헬리오스가 나온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 위암 쪽의 데이터도 계속 팔로우가 잘 되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뭐 그 매각의 요인이 크진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나올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유방암 데이터 나올 예정이고 내년에 위암 데이터까지 이어서 나올 거고 헬리우스가 이 허투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면 투자를 더 많이 하겠죠. 근데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임상이 2건에서 올해 7건으로 확대가 됐고 헬리오스는 이 에클론의 허투 항체를 백본으로 해서 계속해서 뭐 이중항체라든지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뭐 ADC 병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이 물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아이노베이션입니다. 지아이노베이션도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했던 데이터가 단독으로도 병용으로도 잘 나왔고 알러지 아까 유한양이랑 같이 하고 있는 이 알러지도 IgE 타겟에 대한 빅파마의 관심도가 늘어났고 J&J랑 병용하고 있는 그 102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도 연말 정도에는 연내에는 초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 회사의 경우에는 한 번의 신뢰도, 그러니까 한 번의 기술 이전의 그런 성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연이어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제약바이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제약바이오는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 해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또 소외가 되었나.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실제 기술 이전도 많이 했고 데이터도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소외된 적이 굉장히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섹터나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털과 좀 무관하게 수급에 대한 영향, 대외 환경 요소들 이런 것들로 인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것들만 좀 완화가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다시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바이오에 대한 고민이 좀 깊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면 좋은 성과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때 자료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